왕을 되찾으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의 끝이 죽음이라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잡혔습니다. 조선에서 법을 어긴다는 건 단순한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곧 왕의 질서를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상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이야기는 그 선택의 결과입니다. 1456년, 단종은 왕위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세조가 왕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걸 받아들인 건 아니었습니다. 6명의 신하, 사육신, 그들은 결심합니다. 왕을 다시 돌려놓겠다고. 이건 단순한 충성이 아니었습니다. 실패하면 모두 죽습니다. 가문까지 함께.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움직입니다. 그리고 결국 계획은 발각됩니다. 잡히는 순간 이건 이미 끝난 일입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을 것인가. 그들은 끌려갑니다. 그리고 신문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입니다. 누가 더 연루되어 있는가. 그래서 고문이 시작됩니다. 손가락을 비틀고 몸을 묶고 고통을 주면서 묻습니다. 누구와 함께 했느냐.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판결이 내려집니다. 능지처참, 몸을 여러 번 나누어 죽이는 형벌. 죽음보다 과정이 더 긴 형벌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죽습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가족들까지 처벌됩니다. 이게 조선의 법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모든 걸 끝내는 구조. 그렇다면 이건 반역이었을까요? 아니면 충성이었을까요? 이제 다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허균, 홍길동전을 쓴 인물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신분이 아니라 능력이 중요하다고. 지금 보면 당연한 말입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에서는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질서를 흔드는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점점 위험한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역모로 몰립니다. 반역자, 그 한 단어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체포됩니다. 신문 받습니다.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처형, 그는 그렇게 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처벌이 아닙니다. 생각을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건 왕도 신하도 아닌 평범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관리에게 항의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설명이 아닙니다. 체포, 그리고 신문. 여기서부터 상황이 바뀝니다. 조선의 법에서는 자백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자백을 받기 위해 고문이 사용됩니다. 손을 묶고 몸을 압박하고 고통을 줍니다. 버티면 더 강해집니다. 결국 대부분은 말합니다. 하지 않은 일도. 그리고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건 법일까요? 아니면 고문일까요? 조선의 법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흔드는 순간 처벌은 극단적으로 변합니다. 왕을 되찾으려 했던 사람들, 다른 생각을 했던 사람, 억울함을 말했던 사람, 결과는 같았습니다. 처벌. 그리고 그 처벌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묻게 됩니다. 이건 법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을 만들기 위한 도구였을까요? 만약 그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왕의 명령을 따랐을까요? 아니면 위험을 알면서도 거부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의 끝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조선에서 법을 어긴다는 건 단순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인생 전체를 거는 선택이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그들은 정말 죄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선택을 했던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았다면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